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올릴까 말까 정말 수백 번 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쾌한 사연이 아니라서 말이죠. 그러나 저도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기도 했고, 또 혹여나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하지 마시라고 용기 내 사연을 올려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게 어쩌면 꿈이 아닐까 싶어요. 저부터가 그랬으니 말이죠.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잘 몰랐을 때는 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할까? 더 성공하려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성공도 좋지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산다는 게 참 귀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저는 아직도 평범한 하루를 간절히 원하고 있답니다. 남편과 저는 한 살 차이로 연애를 너무 징그럽게 오래 했어요. 고무신도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린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난 남편과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 군대를 훌쩍 가버렸고 얼떨결에 고무신이 되어 애틋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지금이야 군 복무 기간도 짧아졌고 연락하기도 수월해졌지만 저 때만 해도 여건이 참 좋지 않아서 생리별하는 수준이라 참 힘들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어느덧 당연해졌고 주변에서는 군인을 왜 기다리냐, 나와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저를 흔들리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제대했을 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복학을 했어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저희는 20대를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대가 되었고 직급이란 걸 달기 시작하며 여유란 게 생겼죠. 이때 결혼했어요. 10년쯤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서로의 청춘과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 남편은 제게 조금 특별한 존재이긴 합니다. 뭔가 진짜 친한 친구 같은 느낌도 있고 가족 같은 느낌이 강하기도 해요. 그 사람도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둘이 또 술도 좋아해서 반주를 하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며 서로 얘기를 시시콜콜 나누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는 사랑해 여보 막 이렇게 애교스러운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미 연애 초반에 끝났었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눈치껏 서로를 파악하고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부였죠. 남이 봤을 때는 무미건조하다고 느낄지언정 정작 당사자인 저희 부부의 입장에서는 트러블이 생길 게 없을 정도로 척척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문제될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부부의 특징이었죠. 저희 친정집은 솔직히 가정사가 없어요. 그러나 시댁은 10년간 연애를 하면서도 아주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모성애가 발동해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장남에 아래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시모가 진작에 시부랑 이혼을 하고 두 형제를 키우고 계셨죠. 이혼 사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여태 시부 잘못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시모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두 형제 모두 충격을 받았었죠. 이건 시모가 술 먹고 술 취해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여자친구 신분으로 저도 있었고 그때 같이 듣게 되었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시모는 매우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재혼만 성공했어도 지금 이 꼬라지로는 안 살지. 아유, 이게 다 너 예비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 거라고 알아? 바람은 엄마가 폈는데 원망의 대상은 아빠야? 여태껏 왜 아빠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처럼 속인 거야? 차라리 그냥 성격 차이라고 둘이 안 맞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야지. 왜 우리가 아빠를 원망하게 만들었어? 그래야 너희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안 그래? 야, 나라고 너희 둘 키우는 게 어디 쉬웠는 줄 알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힘들었어 이것들아. 내 청춘 다 바쳐 키워낸 게 너희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너희는 나한테 따질 수 없지. 엄마는 그래놓고 남자친구라고 우리한테 매번 남자들을 소개한 거야? 진짜 대단하네. 그만 좀 해. 아니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그냥 알아서 살아. 왜 굳이 싫다는데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야? 자식 새끼들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다고 말하면 100이면 100. 전부 너희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거지. 나라고 뭐 방법이 있겠냐? 그리고 내가 남자가 좋아서 만났겠어? 형편이 어려우니까 만나지. 제발 그만 좀 그만해. 그거 핑계야. 형편이 어려우면 일을 해야지. 왜 남자를 만나? 엄마 그냥 남자가 좋잖아. 없이는 못 살잖아.
당신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만해, 진정해. 그치, 혜민아? 너는 대체 동윤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10년을 만나고 있니? 아우, 내 자식이지만 이런 남자 정말 질색이야. 시무랑 남편의 애증의 관계였어요. 아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시무를 싫어했습니다. 여태껏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점점 나이 들어가는 시모가 안타깝다고 하기도 했죠. 두 형제는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시부가 진짜 몹쓸 행동을 하고 자식들까지 내팽개치고 이혼을 했다고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여태 원망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혼란한 거죠. 시모는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방방 뛰면 부끄러워서라도 남자 문제를 보이지 않을 법도 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보였습니다. 제가 본 남자친구만 해도 5분이었어요. 늘 저를 애비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셨고 다들 길게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셨죠. 한 번은 진짜 괴팍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정말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분이셨는데 시무가 화물차를 새 차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벤츠로 말이죠. 화물차도 벤츠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신기했습니다. 아, 화물차도 벤츠가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럼 뭐 엄청 비싸지도 않아. 엄마가 사주셨어요? 응, 이번에 이 사람이 생일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새 차 뽑아줬어. 돈이 어디 있어서요? 엄마는 남자 만날 때마다 지방기둥 하나씩 뽑으실 거예요? 차를 사주든 뭘 사주든 상관 안 해요. 근데 본인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사주고 선물을 해주셔야죠. 지금 엄마 형편에 신차를 뽑아주는 게 맞아요? 예, 동현아. 너는 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의도 없고 말버릇이 그러니? 난 내 아들이지만 너랑 대화할 때마다 심장이 막 떨려. 알아? 저는 제 엄마지만 쳐다만 봐도 심장이 떨려요. 아세요? 이번에는 또 누구일까? 어떤 사고를 칠까? 며칠이나 갈까?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올까? 이런 제 마음은 아시냐고요. 그냥 알아서 만나고 헤어지세요. 왜 굳이 저를 보여주시냐고요. 안 궁금하다는데. 당신 일어나 가자. 어? 아니 그래도 이보게 모자 사이에 관계가 얽힌 것 같은데 그건 둘이 해결할 일이지. 다른 사람을 두고 이러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 거기다 오늘 나 소개받는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굉장한 신뢰라네. 예, 신뢰고 뭐고 그쪽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개념 없다 생각하시든 싸가지 없다 생각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이때 시모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서 있는 남편 얼굴에 냅다 물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야, 너 뭐야?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어른한테 말하는 게 졌다고야? 당신은 애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나이도 처먹은 만큼 처먹은 게 아직도 저 모양이란 말이야? 이 엠뱅알.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지지 않고 제가 마시고 있던 콜라를 그 시모 남자친구 얼굴에 뿌려버렸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져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이후 상황을 잘 설명해드리고 훈방조치가 되었으나 저는 생전 경찰서라고 갈 일이 없던 저희 두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울 따름이었죠. 연애 때부터 시모에 관한 이슈는 끝없이 있었기에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남편 곁을 지켜줬고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으나 아직 서로 부족한 게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우선 장점은 시모가 남자에 미쳐있다 보니까 며느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집살이를 시킬 시간도 없었죠.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놀아야 하는데 며느리 괴롭힐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랑 연애 때나 결혼 후나 달라진 게 없을 정도로 지냈어요. 저는 편했는데 남편은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조용한 게 수상하다며 말이죠. 아, 요즘 엄마 너무 조용한 게 수상해. 왜?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저번에 그분이랑 헤어졌잖아. 헤어졌는데 조용하니까 수상한 거지.
헤어지면 심심해서 나를 달달 볶아먹었을 건데 너무 조용하잖아. 아무래도 또 남자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정리한 지가 2주도 안 지났어, 여보. 걱정하는 마음은 아는데 너무 그러지 마. 남편은 내내 저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걱정을 했고 결국 주말에 기습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 역시 시모가 불편한 건 아니었기에 함께 갔어요. 그런데 못 볼 거를 보고야 말았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오지도 않으셔서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시모와 처음 보는 남성분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계셨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말입니다. 저희는 원치 않게 정면으로 봐야 했고 저희를 본 시모와 남성분은 깜짝 놀라셨죠. 어머 뭐야? 너희 왜 말도 없이 왔어? 너 누구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말도 없이 왔냐고. 초인종 눌렀잖아. 또 누구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조용하다 했지? 알고 보니 초인종이 고장나서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놀랐을 때 화면만 떠서 시무란 남성분을 몰랐던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남사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갑자기 그 남성분의 손을 딱 잡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거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남자친구 그런 거 말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백년내로 할 거야 우리. 아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 며느리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대체. 엄마는 정말 됐다 그냥 갈게. 장남인가? 앉아. 아직 말 안 끝났으니까. 이 사람 말처럼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살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네. 아버지라는 호칭은 바라지도 않으니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비난하지는 말게나. 그쪽은 딱 봐도 뭐 제 또래 같으신데 몇 살이세요? 저는 41살이거든요. 예, 너 지금 말버릇이 대체 그게 뭐야? 엄마 창피하게. 미안해요. 우리 애가 평소에는 저러지 않는데 애들 아빠한테 상처가 조금 있어서 남자에 민감해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몇 살이시냐고. 엄마가 올해 65살이잖아. 그치? 그쪽은 몇 살이세요? 나이를 묻는데 왜 말을 못해?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어렵지 않네.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하겠나. 우리는 그냥 처음 보는 순간부터 딱 알았네. 영원한 동반자라는 걸 느꼈지. 저기요, 그쪽 소설 쓰는 거 별로 안 궁금하니까 나이 말해보시라고요. 47살이네. 왜? 뭐 문제 있나? 아 진짜 하다하다 이제는 아들이랑 6살 차이 나는 인간을 아빠라고 데려오는 거야? 이야 우리 엄마 진짜 능력 좋네. 좋아. 인정한다 인정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두 분이 키스를 하는 장면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 후 저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 저희 또래 같아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동안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는 겨우 6살 차이, 저와는 겨우 7살 차이 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심호였죠. 그것도 만난 지 2주 만에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시모 나이가 65세이신데요. 이쯤 되니까 남편의 어머니고 시모고를 다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시모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정 떨어져서 그런가 싫더라고요. 남편과 남편의 동생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혼인신고를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남자는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시모와 도련님이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 남자가 들어오니까 도련님이 열받아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시모는 2주 만난 남자 때문에 자식들과 등을 지게 되어버렸죠. 더 웃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원래 시모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 남자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집안의 제일 윗사람이다 이거죠.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열이 받았을 거고 그게 안 입고 오니까 저를 이용해서 남편과 도련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지만 편의상 시부라고 호칭을 할게요. 며느라기냐? 나다. 네? 누구세요? 누구겠냐 너를 며느라기라고 부를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조금 생각해봐라. 그럼 바로 알지 않겠냐? 너도 참. 아, 네.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너는 시애비가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죄송한데요. 저는 시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따로 연락 주시는 것도 불편하네요. 그냥 어머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따로 연락할 이유가 없긴 하잖아요. 너부터 시작해서 자식들까지 모두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야겠어. 하나같이 싸가지를 밥 말아 먹어서는 어디서 말대꾸질이야? 너 집으로 당장 튀어와. 뭐라고요? 말을 지금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하냐? 누가 시아버지라고 며느리한테 욕을 해요.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다니요. 제가 욕해도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결혼하셨을지 몰라도 아직 받아들인 사람은 없어요. 그냥 두 분 좋아서 하신 거면 두 분 알아서 사시지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뜬금없이 시부는 제게 전화를 해서 나름 뭐 기선제압인 건지 말을 저런 식으로 했고 저는 열이 잔뜩 받았어요. 제 핸드폰이 갤럭시라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전 그냥 바로 남편에게 음성 녹음을 카톡으로 전송했고 남편은 바로 전화가 왔죠.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오늘 퇴근 1시간 일찍 할 테니까 가자. 갈 준비하고 있어. 가만 안 둔다 내가.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이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남편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또 처음 보는 여자와 도련님 그리고 시부모가 나란히 식사 중인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도련님을 불러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좋은 여자를 소개해줘서 만나고 있었다며 결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2달 정도 만났는데 말이죠. 대체 집안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남편과 저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고 뭔가 저희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식사하는 자리에 남편이 가서 막 따져보렸으나 오히려 도련님이 남편을 쫓아내면서 저희는 쫓겨났습니다. 황당함의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초혼인 도련님과 그 여자는 뭐가 급한지 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딸랑하고 시댁에 합가해서 살더라고요.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가시나요? 저랑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거고 저희만 힘드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냅뒀어요. 당해도 본인들이 당하는 거지 어쩌겠어요. 서방님에게도 시모에게도 두 사람 모두 이상하다고 돈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말아라 등등의 말들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콧방귀를 끼더군요. 그래서 그냥 냅뒀죠.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심부름으로 시댁에 가야 했고 남편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해서 안심하고 급하게 갔습니다. 가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고 남편이 쓰던 방인 2층에 올라가서 급하게 심부름을 시킨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려는데 하필 시부가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 싫어서 저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동서가 들어왔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저는 1층에서 핸드폰만 살짝 내밀고 엎드린 채 영상을 찍었어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도 무음으로 했습니다. 오빠, 집에 늙은 여우 없는 거 맞지? 아유, 진짜 이 짓거리도 못 해먹겠어. 이제 지겹고 짜증난다니까? 오빠는 내가 저놈이랑 한 방에 들어가면 화 안 나? 나는 늙은 여우가 오빠 옆에 여봉 이러면 열받아 죽겠던데? 그래봤자 그 할망구 얼굴 좀 봐라. 난 진짜 고통스럽다니까. 심지어 몸에서 할망구 냄새까지 난다고. 우리 이쁜이랑 비교할 게 아니야. 질투를 할 걸 해야지. 그래도 싫은 걸 어떡해. 그니까 얼른 돈 다 빼먹고 가자. 나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 오빠, 우리도 편하게 둘이 살자, 그냥. 응?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돈이 궁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 못할 짓이니까 그만두자 우리도. 대화를 나눈 후 둘은 아주 뜨겁게 사랑을 나눴고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내려가서 둘을 대놓고 찍는데 그것도 모르더군요. 저는 이걸 바로 가족 톡방에 보내버렸고 집에 오고 있던 시모는 뒤집어졌고 서방님도 회사에 있다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동서와 시부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죠. 저게 뭐 하는 거냐며 때릴 기사를 보이길래 시부에게 말했어요. 야, 더러운 죄비 새끼가 어디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이야, 너네 대박이다 정말. 그니까 너는 꽃뱀, 너는 제비야? 근데 또 둘이 사랑하는 사이고 네 놈이 우리 시모 꼬시고 얘 투입해서 우리 서방님 꼬신 거야? 머리 하나는 끝내주네. 그 머리로 공부를 하지 이놈들아. 야, 너 그렇게 까불다가 죽어 진짜로 나한테? 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 지 엄마 뻘이 사람이든 뭐든 여자면 다 꼬셔서 제비짓하는 더러운 놈. 하, 진짜 너무 웃긴다. 태어나서 실제로 제비랑 꽃뱀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본 게 또 처음이라서 웃겨서 그래. 뭐 웃으면 안 돼? 저는 이것들을 약 올려줬고 집으로 뛰쳐온 시몬은 난리를 치며 제비놈 머리채부터 시작해서 막 다 쥐어뜯었죠. 그러다 결국엔 제비놈이 밀어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서방님도 상황은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사랑이었다며 울고불고 두 모녀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 내 돈 내놔라며 땅치고 우는데 제비와 꽃뱀은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으로 경찰에는 이미 신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제가 찍은 사진, 영상, 녹음 파일 등은 넘겨드렸고 제비와 꽃뱀, 시모, 서방님은 모두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완전히 가족들과 절연을 했어요. 치가 떨리고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당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몇 번이고 말했고 한두 번이 아니니 문제라면서 더 이상은 신경 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정말 냉정할 정도로 딱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여전하지 않을까 싶은 게 시모는 진짜 불치병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